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해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디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칼륨, 칼슘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해질의 생리학적인 의의와 그리고 전해질의 대사 경로, 그리고 전해질의 기능, 그리고 전해질 중에 나트륨과 칼륨을 먼저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질의 생리학적 의의입니다. 전해질, 체액은 각종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을 함유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해질이라는 것은 바로 무기물질에 함유가 되는데, 무기물질은 이렇게 전해질과 또한 비전해질로 나뉘게 됩니다. 전해질은 체액에서 매우 좁은 범위의 농도에서 항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체내 거의 모든 대사를 조절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그 수용액이 전기를 통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 바로 양이온인 소디움이나 칼륨, 그리고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같이 양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반대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클로라이드, 그리고 중탄산염, 그리고 프로테인이나 유기산, 인산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해질은 무엇일까요? 어떤 물질을 물에 녹입니다. 그 수용액이 전기를 통하지 못한 경우에 바로 비전해질로 나눠지는데요. 종류로는 포도당이나 요소, 그리고 크레아티닌 등등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해질의 대사 경로입니다. 체내로의 전해질의 유입은 거의 위나 장건에서 이뤄지고, 또한 배설에 있어서는 요나, 땀, 분변에서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전해질의 기능입니다. 전해질은 수분 대사, 또한 삼투압 조절, 그리고 산염기 평형 유지인 항상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 전해질의 종류로는 소디움이나 칼륨, 그리고 클로라이드, 중탄산염이 있습니다. 또한 관여하는 게 있어요. 골격입니다. 바로 뼈와 이빨에 관여하는 칼슘과 그리고 인, 그리고 혈액 응고 있죠. 내인계와 외인계 공통 경로, 이러한 과정에서 칼슘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혈색소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혈액의 주성분인 이 철을 필요로 합니다. 효소의 활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효소 활성에 가장 관여하는 전해질인데요. ATP아제나 ALP, CK 등등도 다 이 마그네슘이 관여하여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이거 중요한 요오드죠. 그리고 인체에서 요구되는 7가지 주요 원소가 바로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그리고 칼슘, 그리고 인, 마그네슘, 그리고 황산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분 대사와 삼투압 조절, 산염기 평형 유지에 중요하다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체 내 조성으로는 인체의 세포 내와 세포 외에 분포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 개는 같습니다. 그리고 세포 외에 주된 양이온은 나트륨이고, 주된 음이온은 클로라이드와 중탄산염을 이루고 있고, 세포 내에서 주된 양이온은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주된 음이온은 바로 인산염입니다. 또한 혈구 안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장보다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혈청에서의 평형 관계를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랬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 개는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온과 음이온의 양이 10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전해질의 평형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혈구, 혈장의 전해질, 변동 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혈입니다. 헤몰라이시스. 적혈구가 파괴할 경우에 혈구 안에 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구 밖으로 유출되어서 측정치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딱 찍어보면은 칼륨이 상대적으로 팍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은 이 혈청을 분리하면은 위에 용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혈구의 대사산물인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중탄산 형태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중탄산은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음이온의 과잉을 피하기 위해서 크롤라이드가 혈구 내로 침투합니다. 혈장 중에 크롤라이드는 감소하고 CO2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렬은 이렇게 체열시 지혈대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혈대를 이제 1분 이상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공기와의 접촉입니다. 혈장 중에 음이온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 이제 음이온이 부족해집니다.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말미암아서 크롤라이드 그리고 칼륨이 혈구에서 혈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혈구 내의 크롤라이드가 다시 혈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저온 저장입니다. 체열된 혈액을 저온에 두게 되면 적혈구 내에 다량의 칼륨이 바로 혈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변동됩니다. 마지막으로 적혈구 대사 작용 시에도 적혈구의 생리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 등의 대사산물이 혈장 중에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혈입니다. 전해질의 측정 단위입니다. 노르말 농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몰 농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방금 봤던 변동 요인을 주의하여 검사하고 가능하면 체열 후 바로 원심 분리를 해서 혈구로부터 혈장을 분리 후에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응구제로는 헤파린을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혈청입니다.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의 기능은 전에 설명했듯이 체액의 산염기 평형을 유지하고 삼투압 유지, 전해질의 항상성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소디움은 세포 외에, 포타슘은 세포 내에게 주가 되는 양이온입니다. 자, 먼저 특징으로는 용혈에 영향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칼륨은 용혈의 영향이 큽니다. 그에 반해 나트륨은 상관이 없다. 칼륨은 절대 냉장 보관하면 안 된다.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은 혈구 내에 있던 이 칼륨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혈청 나트륨 측정의 허용 오차 한계가 2% 이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해질 중에 가장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검사에 비해서 생체 내 변동폭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를 아주 작게 해놨습니다. 임상적 의의로는 소디움이 증가했어요. 그때는 수분이 부족하고 탈수와 식염의 과잉 그리고 요새간 나트륨의 제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감소는 에디슨 증후군, 칼륨의 증가입니다. 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용혈성 질환, 그리고 급성 및 만성 콩팥부전, 그리고 에디슨 증후군, 칼륨의 감소에 있어서는 소화액의 상실, 그리고 원발성 알도스테로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대사 경로입니다. 배설 및 제흡수는 콩팥, 즉 키드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 중에서 알도스테론의 자극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전에 임상적 의의에서 칼륨이 감소하면은 이렇게 원발성 알도스테로증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대사에 있어서는 근위세뇨관에서 80%의 재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위세뇨관에서 20%를 재흡수하게 될 때 그때의 콩팥의 역치는 110에서 130의 노르말 농도를 나타냅니다. 나트륨, 칼륨 측정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의 소디움 그리고 보라색의 포타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종류로는 소디움과 포타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정상치로는 136 노르말 농도가 나오고 그리고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5.0의 노르말 농도가 나옵니다. 그때 불꽃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소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옐로우,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589 나노미터의 파장을 나타내고 또한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불꽃 반응으로 바이올렛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676 나노미터의 그런 파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측정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염광 광도계, 그리고 원자 흡광 광도계, 그리고 중요한 이온 선택 전극법.
전이차법을 이용한 IS 이법입니다. 이게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소디움과 칼륨은 이렇게 전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 소디움은 이 초자막 전극이라고 해서 유리막 전극을 사용하는데 그때 규산 알루미늄이 첨가됩니다. 이 초자막 전극은 소디움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또한 포타슘입니다. 그것은 발리노마이신이라는 전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웁시다. 발리노마이신, 칼륨, 그리고 초자막 전극, 이거는 소디움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질과 나트륨, 칼륨을 완벽 마스터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